지자체들이 건의를 자꾸 하니까 공식화는 해줄게. 대신 너희들끼리 합의해서 그 비용은 너희가 부담하면 해볼게 라고 한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평가죠.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이 발표되었어요. 특히 천안과 아산 지역 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여준 것은 GTX-C 노선의 천안 및 아산 연장 소식이죠. 뉴스에서는 확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발표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도 관찰되었죠. 오늘 콕부동산에서는 공식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GTX-C 노선 연장의 확정 여부를 확인해 볼게요. 또한 GTX-C 노선 연장 못지않게 중요한 철도 지하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회피를 못 잡는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부동산 연구소의 공배준입니다. 24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죠. 천안과 아산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두 가지 계획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GTX-C 노선의 천안 및 아산까지의 연장 계획. 이 계획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이 소식을 보고 GTX-C 천안 아산 연장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과 카톡방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소식의 진위와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이번 발표된 2기 GTX 계획에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천안과 아산이 포함된 GTX-C 노선 연장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따르면 연장 노선의 구축은 먼저 해당 지자체들의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이후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화성, 오산, 평택, 천안, 아산 등 관련 지자체들의 비용 부담에 합의가 한다면 해당 임기 내 합경을 목표로 하고 가능한 경우 본선과 동시 개통을 시도할 계획이라는, 이러한 상황에서 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에는 다소 이르다는 평가죠. 간단히 말해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계획을 공식화했으니 실제 진행은 지자체들의 재정적 합의에 달려있다는 것이 이번 GTX-C 노선 연장 계획의 핵심이에요. 조금 어렵게 말씀드렸나?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자체들이 건의를 자꾸 하니까 공식화는 해줄게. 대신 너희들끼리 합의해서 그 비용은 너희가 부담하면 해볼게 라고 한 거죠. GTX-C 노선 연장 계획은 이미 오랜 기간 준비되어 온 사안이에요. 그러나 주요 문제는 천안 연장에 필요한 지방비가 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에요. 이 비용은 예전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추산된 금액이므로 최근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제 비용은 이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또한 천안과 아산으로의 연장을 위해서는 오산에서 평택까지의 노선이 필수적이나 이 두 지자체에서는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GTX-C 노선 연장은 비용 부담과 지자체 간 합의라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이번 발표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오면 진행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방안이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해결 방안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 노선을 반영시키면 국비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4차 계획이 2021년 6월에 발표되었으니 2026년에 제5차 계획 반영을 기대하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1차 GTX A, B, C 노선도 최초 논의가 시작된 지 약 15년 만에 일부 노선인 수서 동탄이 개통될 예정이므로 천안과 아산 연장이 실현되기까지는 최소 2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GTX-C 노선에 천안 연장 노선을 추가하는 것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추가하게 되면 사업비 증가와 함께 새로운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니까요. GTX-C 천안 연장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러한 잘못된 정보는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GTX-C 천안 아산 연장 계획을 확정이라고 보기보다는 공식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네요. 솔직히 저는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GTX-C보다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사업은 천안의 철도 지하 사업이에요. GTX-C 천안 연장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실제로는 천안의 경부선 및 방항선 지하 사업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최근 철도 지하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가결됨에 따라 철도 지하 사업이 힘을 받고 있거든요.
철도 지하 사업이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사업으로 교통 관련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이 특별법에는 지상 철도를 지하해 시민 안전 확보와 안전된 도시 연결, 지상 철도 부지에 종합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천안 지역에서는 과거에 두정역에서 천안역, 청소역까지의 철도 지하와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천안의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이 경부선 철도가 서부권과 동부권을 분리시킨다는 것이죠. 이는 도시의 연속성을 해치고 지역 간 소통과 통합을 방해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경부선의 동쪽은 낙후되어 가고 있죠. 이 경부선 지하 사업의 주된 목표는 경부선을 도심을 가로질러 지하로 이전함으로써 상부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최근 도시계획의 트렌드는 철도나 고속도로를 지하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하 사업은 도시의 연결성과 통합성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요. 이 경부선 철도 위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겠죠. 그러나 이 계획은 초기 사업비 마련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서 실행되지 못했어요. 철도 부지 활용 방안과 사업비 선 조달이 주요한 장애물로 작용을 했으나 최근 특별법에 의한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의 도입으로 사업 실현 가능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즉, 사업 시행자는 채권 발행 등을 통해서 자본을 선 조달하고 상부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으로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국가가 사업 시행자에게 철도 부지를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천안의 도심 경부선 철도 지하 사업은 단순히 교통 개선을 넘어서 도시 재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는 GTX-C 천안 연장과 같은 불확실한 계획보다 실현 가능이 높은 사업으로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사업 역시 GTX-C처럼 즉시 실행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안의 경부선 지하 계획은 아직 공식 발표 자료에 반영도 안 되었지만 천안시는 이미 이런 계획을 미리 준비해왔어요. 특별법의 가결로 인해 천안시는 이러한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미리 준비한 게 있으니까. 천안시가 요구하는 역들의 사업성이 낮을 경우 사업 손실에 대한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산시는 항정역 건설로 인해서 약 22년에서 23년까지 11억 원의 손실을 부담했어요. 이는 최초 철도공사와의 협상 때인 6억에서 8억보다 높은 금액이죠. 그만큼 들어간 비용보다 수요가 적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GTX-C 천안 연장과 같은 사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더 효과적인 사업에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철도 지하 사업은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상부 개발의 이익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비 투입 없이도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여하튼 오늘 영상을 통해 정보를 바라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콕부동산 연구소의 공배준이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